오늘의 초대 손님입니다. 1948년 제정된 이후 그것도 형법 이전에 임시적으로 제정된 법이 현 시점까지 실정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하고 계신 AOK 정연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네, 우리 정연진 대표님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82년도에 미국에 유학으로 왔다가 전공은 사학을 했는데요. 사학에 대한 항상 그 갈증이 있었는데 학자의 길은 저한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박사 논문 쓰다 중간에 뭐 이제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이제 유학생의 생활이 길어지니까 그랬는데 일제 강점기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 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들을 의 문제를 미국 법정에 제소하는 그런 길이 캘리포니아 법정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에 뛰어들었어요. 99년에. 그래서 이제 한국을 많이 오가면서 우리 일제강점기 피해자 문제를 알리는데 이제 활동가 역할을 시작을 해요. 소송이니까 이제 뭐 법률팀이 있지만 변호사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이런 문제를 한국에 알리고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도 그 미국 소송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가 역할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북한이 굉장히 그 소송에 적극적이었어요. 미국 소송에 같이 들어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오, 이렇게 남북이 국제무대에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 또 역사적인 문제로 처음에 제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그 민족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과 미국의 방해로 인해서 그 소송은 뜻한 바를 이룰 수가 없었고요. 또 우리 피해자들이 계속 돌아가시지만 우리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 국회를 정식으로 통과한 국가적인 사과와 배상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왜냐하면 우리도 7.18 청산을 못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그거를 하기를 기대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2011년부터 이제 통일운동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AOK라는 단체인데 그 단체의 그 준비 작업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특히 이제 국내에도 통일운동 단체가 많고 해외에도 뭐 방북해서 이렇게 강연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지만 국내와 해외를 같이 연결하는 통일운동은 잘 안 보인다. 그런 시각에서 이제 해외와 국내가 같이 하는 그런 통일운동을 2012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네. 액션 원 코리아는 원 코리아, 하나의 한반도를 위해서 행동한다. 그런 뜻이고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페이스북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정현진 대표님이 AOK 창립자라고 하셨는데요. 무슨 활동을 네. 하시나요? 하나의 코리아를 위한 행동이나 실천 이런 뜻도 있지만 영화 찍을 때 이렇게 감독이 레디 액션 이렇게 신호가 가면 이제 영화 촬영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그냥 평범한 해외 동포나 국내인이나 이렇게 평범한 시민들이 이 통일이라는 역사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통일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이다. 이런 인식을 갖자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뭐 아주 거창한 통일 이론을 개발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펼칠 수 있는 통일운동, 그러니까 뭐 통일이라는 그런 한반도 이미지를 이렇게 턴에다 프린트해가지고 뭐 스카프나 보자기나 뭐 깃발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속의 통일운동, 또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미주에 사는 동포들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면 이 분단이라는 게 참 우리한테는 부당한 거구나. 우리가 분단을 극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통한 역사 정체성 회복 운동, 그다음에 이제 지구촌과 함께하는 평화 운동, 미국인들도 많이 끌어들여서 같이 해야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동료들하고는 이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문화 운동,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국가보안법의 영향은 어떤가요? 이제 저도 아직 신분이 이제 재외국민, 미주 동포이고,
많은 해외 동포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본인이 북한을 방문했던 이야기 또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해외 동포라서 근데 용감하게 발언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 사시는 분들은 그 국가보안법을 항상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을 조금만 이렇게 우호적으로 말해도 그게 실정법의 저해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013년, 14년에 신은미 씨가 강연을 많이 했죠. 그래서 신은미 씨가 뭐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거나 대동강 물이 맑다거나 이렇게 단순한 느낌을 말하는데도 그게 북을 찬양한 실정법이 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우리가 백두산에도 수학여행 가고 한라산에도 수학여행 가자 이렇게 아주 그냥 소박한 네. 여건한테 얘기를 했다가 저 선생님은 간첩이다. 백두산에 써야 된다 그랬다. 어,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실정법이 북을 남한과 동등한 국가가 아니라 북한을 반국가 단체, 이적 단체 규정을 해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적 단체나 반국가 단체하고 뭘 도모한다는 거는 역적인 거죠. 네. 네. 선생님들도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가 이게 국가보안법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이제 그걸 자기 검열이라고 하는데 자기 검열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해외 음, 동포하게 발언한다 이러는데 그게 결코 좋은 말로 들리지가 않죠. 그렇게 국가보안법이란 실정법이 진짜 우리 위에 있구나. 그래서 그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하신 변호사님들은 헌법 위에 국가보안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은 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4.27 때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판문점에서 북쪽으로 한 발짝 내딛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극우 단체들이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의 수계와 손을 맞잡고 북으로 한 아, 번 들어갔다 그래서 음, 대통령마저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그런 정말 21세기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실정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 남정상들이 지금까지 만나서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했잖아요. 뭐 6.15 공동선언, 또 뭐 4.27, 9.19 하다못해 이제 올해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태한 7.4 공동선언의 50주년 되는데 7.4 공동선언에서 이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의에서 통일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한 상대방이 반국가단체고 이적단체이다 보니 그러한 법들이 국회를 정식으로 통과를 해서 법제화가 되고 예산도 편성이 되고 이래야지 이제 그 실질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 남북 정상들의 선언이 모두 그냥 선언에 불과한 겁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아, 것 때문에. 그렇군요. 국가보안법 폐지의 중요성과 운동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제시대 때 1925년에 일제가 이제 독립운동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일제시대 법을 거의 그대로 단어만 좀 몇 개 바꿔서 이제 이승만 정권이 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임시적으로 이 국가보안법을 쓰자라고 제정을 했는데 그 법이 임시적으로 만들었지만 그게 이제 계속해서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재 권력들이 그 법을 통해서 민주화 인사들을 탄압하는 그렇게 악용하는 데 썼기 때문에 계속 있으면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뭐 잡아가고 고문에 가두고 간첩 음, 명을 씌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이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된다라는 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죠. 근데 작년부터 굉장히 이게 전국적인 규모로 다시 불이 붙었는데 마지막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이 운동이 벌어졌던 게 노무현 행정부 때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네. 통일이라서 자세히 모르지만 17년, 18년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국회 앞에 농성도 하고 단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작년에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라는 한 100개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50개 단체가 결합한 그런 연합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청와대 청원은 잘 아시지만 국회에 또 청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내지는 폐지해주세요. 그것이 10만 명이 넘으면 국회가 액션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라는 그런 청원을 국회에 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을 이 중심이 돼서 작년 5월에 단 9일 만에 10만 명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폐지를 청원하는 것 중에 아주 최단기간에 10만 명을 달성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국회 법사위원회가 이제 그거를 어젠다로 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국회 법사위원회가 그 당시는 이제 민주당 의석이 뭐 180석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폐지를 다루는 심의를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20 총선인데 그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게 2024년 5월 말이에요. 그때로 밀어놨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이렇게 논쟁적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이 법을 다루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냐면 국가보안법 이거 막 잘못 말했다가 자기 표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아. 국회의원에 당선 못 되면 어떡하지? 아니, 그런 우려와 공포심이 국회의원마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법사위원회는 국민의힘인지 국민의힘이 가져갔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당분간은 논의가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법을 폐지하거나 아니면은 네.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이 위헌이다.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은 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주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마침 지난 9월 15일 날 이 국가보안법에 아주 대표적인 조항이 있다 그랬죠. 2조가 이제 국을 이적단체, 반국가 단체로 하는 거고 7조가 국을 조금만 좋게 말해도 이제 그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는 뭐 고무, 찬양, 뭐 출판물 소지, 그러니까 북한 책 하나만 갖고 있어도 아무 뭐 소설책이라도 안 되는 이제 그런 7조의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2조, 7조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좀 다행히 좀 전망이 좋은 게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때까지 이제 국가보안법 심리가 뭐 한 8번은 있었대요. 근데 이때까지 다 비공개였어요. 무엇을 네. 토론하고 무엇을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일반인이. 15일 날은 공개로 했어요, 이거를. 공개 변론. 네. 케이스를 모아서 이제 그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는 측의 얘기도 듣고 아니다 국가보안법 유지해야 된다 이런 측의 얘기도 듣고 또 9월 15일 날 그 심리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이제 판결을 헌법재판관들이 하게 되는데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연말에 나온다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내년 3월까지 간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큰 법이다 보니 쉽게 판결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자기의 그 정치적인 생명, 뭐 법관으로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헌법재판관이 지금 9명인데 우리가 과거를 더듬어 보면은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이제 그 이정미 재판관이 판결을 하잖아요. 그 네.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였어요. 라고 판결을 한 것이. 그러니까 그 9명 중에 이제 과반수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행히 한 6명은 그래도 이게 좀 진보적인 성향의 재판관들인데요. 내년 3월이나 4월에 두 명인가 3명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 입맛에 맞는 재판관들이 선임될 가능성이 많겠죠.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의 성향이 바뀌기 전에 이 대표적인 조항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해외 동포들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견서를 모으는 운동을 지난 9월에 제가 이제 미국 가서 LA, 뉴욕, 워싱턴 다 다니면서 이제 동포 단체들한테 이걸 설명하고 의견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거기에 이제 좀 응해주시는 단체들, 저희 AOK까지 18개 동포 단체들이 지난 10월 31일 날 헌법재판소에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의견서 제출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라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미디어에 기고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은 여론 재판인 거죠. 사실 뭐 박근혜 네. 싶어서 하겠어요. 재판관들이 국민 여론이 음. 앞으로 박근혜는 탄핵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참작해서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 미주 한인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10월 30일까지 의견서가 접수된 거는 제출을 했지만 이거 제출하는 장면이에요. 헌법재판소 네네. 사무국에 아직까지도 계속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에서 내년 3월까지로 이렇게 길게 보고 있어요. 특히 또 국내 많은 단체들도 의견서를 넣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해외에서 의견서가 많이 들어와야 재판관님들이 음, 이게 국가보안법이 정말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재판관님들이 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네. 네. 그래서 의견서를 많이 내주셔야 되는데, 의견서를 그럼 어떻게 내느냐. 제가 통일뉴스에 쓴 기고문도 있고요. 통일뉴스라고 이제 통일에 관한 그 소식은 많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 정현진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 사실 국내에서 몇 개 단체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장기수 어르신들 있죠? 이제 자기의 네. 아무리 고문받고 감옥에 가도 자기의 그 신념을 버리지 않는, 전향하지 않는 그런 분들의 단체라든가, 이제 통일운동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빡세게, 빡세게 운동을 음, 단체들만 국가보안법 문제를 주요 그 안건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수만이 아니라 소수의 그런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되면 이 법이 폐지가 안 되겠죠. 왜냐면 이게 국민 여론을 일으켜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음, 국내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외 동포나 아니,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들어가서 뭐 말 삐끗 잘못하면은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모두가 다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이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나 통일의 진전을 요만큼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요만큼 했다가 다시 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남북 정상들이 이때까지 합의한 것도 그냥 선언에 그쳐요. 법제화가 되지 않아요. 국회 비준을 못 해요. 아, 반대하는 파들이 하도 기세 등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그냥 하나의 어떤 법을 폐지하고 뭐 개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굉장히 그 통일운동의 하나의 넘어야 될 산이라 그럴까? 아니면 이제 통일운동의 그 평범한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지렛대라 그럴까?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 이것이. 작년에 이제 저희 운영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올해는 하자, 이렇게 결의해서 하게 된 것인데, 이게 어느 한 단체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정말 우리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정말 화해와 평화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구나. 이렇게 국민 운동으로 가져가는 거, 그것이 이제 다음 목표가 아닐까 생각해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현진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